요거 분석해야 됩니다. 자,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뜨고. 요거 분석할 거예요. 이런 거 지문 하나에 설명할 것들이 되게 많죠. 보통 요 정도 크기면 이제 국회직 정도지만 설명할 게 많죠. 말하기 방식. 뭐 말하기 방식도 있지만 각자의 역할, 뭐 다양하게 출제할 수가 있어요. 일단 얘는 토론입니다. 토론. 일단 토론이니까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각자 자기 입장 말하면서 비판, 논박하는 거죠. 요즘엔 토론이 재미가 없어요. TV 토론, 텔레비전 토론이 좀 재밌으려면은 정치적으로 뭔가 확 이슈가 돼야 되는데, 글쎄, 내 생각에는 한 다음 주 정도 토론이면 좀 재밌는 이슈거리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엑스포 실패. 아마 이런 것들 보면은 저녁에 이제 심야 토론, 정치인들 심야 토론 나오면 좀, 그래도 재미가 없어. 텔레비전 토론이 재미있을 때가 이제 그때였지. 절대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뒀을 때, 그럴 때 정말 대한민국 정치 토론이 재밌었거든요. 자, 하나의 역할을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사회자의 역할 중요해요. 사회자의 역할 한번 봅시다. 사회자 역할. 나날이 학교 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현황, 최근 상황. 이렇게 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죠 지금. 이렇게 해야지만 뭐야? 그 흥미, 관심을 높일 수가 있죠. 이와 관련해 오늘은 학교 폭력을 당하는 학생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어요? 논제를 소개, 토론의 제목 또는 뭐예요? 토의의 제목. 토의에도 사회자가 있습니다. 먼저 찬성 측 말씀해 주십시오. 뭐 있어요? 뭐 있습니까? 세 번째, 순서 지정하죠. 규칙 중에 하나예요. 누가 먼저 말해주세요. 이렇게 순서 지정하죠. 처음에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에서 세 가지 한 번에 다 나왔어요. 했더니 물론 우리는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를 풀 거지만 나머지도 해봐야 되겠죠. 자, 찬성 측, 친구가 학교 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진짜 학폭은 정말 여러분들 남녀공학 나왔나요? 저는 이제 80년대 때 초등학교 나오고, 그러니까 초중등은 이제 80년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90년대 나와서 93학번이에요. 93학번. 초등은 그냥 애들 때니까 그렇지만은 중등하고 고등 전부 다 남자 학교 나왔거든요. 진짜 오히려 고등은 별로 이렇게 학폭이 별로 없었어요. 있었지만은 그들끼리만의 사회였고, 고등학교 때는 학폭을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때는 보면은 우리 때는 서클이라 그랬는데, 걔네들은 그들끼리 놀았어요. 그들끼리 주로 놀고, 뭐 교실 와가지고 돈 뺏고 이런 거는 잘 아니었었어. 근데 중학교는 정말, 정글이었어. 나 중학교 때는 정말 상상만 해도 그래요. 정글이었어, 정글. 강한 자가 살아남고, 뭐 학교에서 줄 받다 때린 건 일도 아니었고, 선생님들이 지각하면 중학생인데 줄 받다 때리고 학교 교실에 들어와서 돈 뺏고, 무슨 뭐 학교에서 전학 온 친구들 막 패고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었거든. 그때는, 참 그렇죠. 절대 하면 안 돼요.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그랬는데, 자, 많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례죠, 사례. 뭐 이런 거 해도 돼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학교 폭력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하는 것은 호루라기구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폭력에 대해 묵시적으로 아니죠? 그렇죠? 네. 하여튼 폭정을 행한 분이 아니라 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찬성 측이 입론했어요. 입론이라는 것은 자기의 입장에서, 여기서 입장은 그 입장은 아니에요. 자기의 입장, 찬성이라는 자기의 입장, 자기의 주제편에서 먼저 논쟁을 시작한 것이죠. 반대 측에게 말씀해 주시죠. 저 어때요? 순서 지정했죠? 했더니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입증해서 피해를 하시면 책임을 물어야 했을 겁니다. 또한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반론하는 거죠. 알아두세요.
얘가 찬성 측이 입론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했기 때문에 반론이지 반대 측이어서 반론은 아니에요. 반대 측이 입론한 것에 대해서도 또 뭐예요? 찬성 측이 반론할 수 있는 겁니다. 용어 정확히 해두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 측부터 찬성 측에 대해서 반론해 주십시오. 했더니 반대 측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찬성 측이 다시 반대 측에 대해서 반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토론은 찬성과 반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서와 규칙은 누가 정한다? 사회자가 정한다. 이 외에도 사회자 역할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 문제 있으니까는 거기서 더 설명합시다. 말로만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찬성이나 반대 누군가가 한 말에 대해서 요약할 수도 있죠. 그쵸? 또는 뭐예요? 토론 순서가 어지럽게 돼 있을 때는 토론 순서를 다시 규칙적으로 제 순서를 지정해 줄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 질문 정답은 뭐였습니까? 정답은 1번이고 어디 있습니까? 과연 반대 측에서 누가 있어?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의문을 제기했죠.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번 정도가 좋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이게 지금 토론에서의 사회자의 역할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2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슨 방송에서의 회담 이런 것들에서의 진행자의 역할. 사회자이지만은 다른 화법에서는 진행자의 역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가 26번 문제 이야기할 때 하자고요. 그리고 25번 문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외우고 갑시다. 토론을 시작하면서 논제가 타당한지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사회자는 논제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논제를 소개할 뿐이고요. 고쳐줄게요. 사회자는 논제를 소개할 뿐입니다. 타당한지를 따지지는 않아요. 의견을 묻거나 하진 않습니다. 유의점에 대해서 안내하겠죠? 청중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안 돼요. 그렇지? 쟁점을 약화하거나 강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하지 않습니다. 개진은 적극 드러내는 것 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지정할 뿐인 것이죠. 사회자의 역할 시험에 내요. 2019년 지방직 9급에서는 대놓고 냈어요. 봐봐. 지금 2019년 지방직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지 24번, 25번, 26번 문제 제가 지금 교재를 잘못 만들지 않았죠. 2019년 지방직 9급 시험에서는 화법만 3문제를 다 냈어요. 개념 25번, 그 다음에 24번하고 26번은 상황 문제. 이때부터 아마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 관심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2019년 이때부터 슬슬 고개가 든 게 공무원 시험이 너무 지식형 쪽보다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사고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문제가 바뀌고 있다. 공무원 시험 최근에는 읽어야 된다. 이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이때쯤이었고요. 2019년에 지방직 9급 당연히 국가직 9급 시험에도 이렇게 화법하고 비문학이 다량 출제가 됐어요. 당연히 지금은 더 그리고 2015년 개편되는 문제에서는 더 앞에서 지금 토론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담입니다. 대담. 여기서는 대담이에요. 대담. 이런 걸 대담이라고 해요. 대화를 하는데 이야기하듯이 서로 전문가적인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거죠. 진행자와 전문가를 놓고서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놓고서 전문가로부터 견해를 듣는 거예요. 자, 오늘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에 대해 홍땡땡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가 보면은 소개하고 있죠.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먼저 물어보죠. 당연히 진행자니까. 그리고 답했죠. 심각한가요? 물어보죠. 충분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구체적인 자료도 요청하고 있어요. 질문, 요청. 그랬더니 뭐가 돼 있어? 이렇게 자료를 설명했어요. 그렇군요. 공감하죠? 공감하죠? 이런 말을 써야지만은 대담이 올바로 유지가 되니까. 고령화 사회로 지집하다 보니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가 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만 할 수 없을 테고요. 뭔가 보완책이 있나요? 추가적인 보완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나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맨 마지막에
그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중간 일도 필요합니다. 방안을 얘기했죠. 대안을 얘기했고 마지막에 감사하면서 마무리했어요. 얘는 마무리 발언이에요.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한 것은.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것,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할 수는 원래 진행자가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냐를 지적하고 비판하지는 않아요. 원래는 진행자 역할이. 물론 요즘에 라디오 프로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진행자가 되게 유명한 경우가 많고 전문가를 모셨을 경우에는 전문가가 좀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는데 1번은 일반적인 지적은 안 돼요. 일반적인 진행자 역할은 안 되고 여긴 아예 없고 나머지도 찾아보시면 되고 꼭 공무원 되시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 나는 운전을 하니까요.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을 많이 하고 난 지금 이제 50 이제 넘어가는 40대 후반 50 운전자 아마 운전을 제일 많이 하는 나이대일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솔직히 운전하다가 답답하게 운전하거든. 절대로 남녀 차별은 없는데 답답하게 운전하거든. 그럼 이제 고령 운전자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뒤에다 써붙이면 좋을 텐데 보면은 초보 운전 써붙이듯이 고령 운전자입니다. 써붙이면 좋은데 우리 아버지도 80이 넘었지만 고령 운전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봤어요? 지금 서울 시내에서 거기 심야 시간대에 그 자율주행 버스 다니고 있어요. 무료예요 지금.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치?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 빨리 되신 다음에 바로 차는 못 살 것 아니야. 돈이 어딨어. 한 2, 3년 정도 있다가 사겠죠? 그러면 그때는 자율주행이 아마 옵션이 될 거예요. 운전대 손 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바꿀 거죠. 처음에 아반떼 살 거 아니야. 처음에 모닝이나 아반떼 살 거 아니야. 처음에 사자마자 그랜저 살 거야.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손 뗄 겁니다. 아마. 모든 차의 공통 조건 아니까. 지금 제 차가 그랜저인데요. 저는 가난하니까 그랜저 모는데 그 1단계 들어있거든요. 저기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갈 때는 저 손 떼요.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갈 때는 손발 다 떼요. 딱 하고 팔짱 끼고 운전해요. 물론 이제 지금은 1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대 손대라고 하니까 좀 이따 보면 경고등이 뜨면 그때 손 대면 되는데 어쨌든 차선 이렇게 다 해줘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운전 속도 조정도 다 해주고. 그러니 여러분들 공무원 됩시다. 앞으로 여러분들 20년 뒤에 어떤 차가 있겠니? 그지? 어떤 차가 있을까? 공무원 돼가지고 쭉쭉 여러분들 사시면 돼요. 공무원 되면 딱 하나만 걱정하면 되죠. 건강.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사기 안 당해야지. 자, 이제 좀 빨리 갑시다,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어요. 스피드 있게 갑시다. 27번에는 4번에 맞는데 얘는 넘어갈게요. 자, 개념이 나왔으니까 하나 봅시다. 토론 토의 차이점. 자,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서로 논쟁, 논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의는 협력적인 말하기예요. 서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치? 토론의 논제고요. 주제고. 남녀 간의 적절한 데이트 비용 지불 비율은 몇 프로가 좋을까요? 남자, 여자 5대5? 아니면 대한민국 그래도 아직 문화가 있으니까 남자 6대 여자 4? 뭐 이렇게 9대1은 좀 그렇지. 환경오염을 줄이고 우리가 그렇지.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토의의 주제다. 토의의 주제다. 설마 지금도 남녀가 9대1, 남자가 9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5대5, 그건 좀 그렇다. 와이프랑 연애할 때는 뭐 그 정도였어. 나는 와이프랑 연애할 때는 같이 만나면 반분 내가 사고 뭐 커피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영화표는 내가 사고 그 다음에 와이프가 커피 사주고 그 다음에 반분 내가 사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서로 나눠냈는데 5대5 따지긴 좀 그렇다. 우리는 결혼해서도 그렇게 5대5 따지진 않아요. 자, 29번. 29번. 자,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제목 자체가 문제에 보고서라고 말했어요. 자, 보고서는 뭐 내가 뭔가 연구했어, 내가 뭔가 준비했어. 그걸 갖다가 상부에다가 올리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리한 자료죠. 누군가를 대상으로 둔 거예요. 대상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공무원 되실 거니까는 보고서 관련된 것들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했다기보다는 제출해야 될 서류겠죠.
주거지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고 말했고요. 목적 나왔죠. 보고서 작성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업체의 경영 실태 전혀 없죠. 매출 실적도 전혀 없죠. 없어요, 없어. 그치? 없어요. 외국의 유사한 정책 사례 이 정도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추론이죠, 이 정도는. 전문가의 자문, 그 다음에 대상 주민지역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 정도도 추론할 수 있지만은 경영 실태를 지적하는 것은 안 맞죠. 간단한 문제지만 추론 문제. 그리고 아주 좋은 문제인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자질과 능력도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면은 외국의 정책 조사할 거지,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할 것이지, 그 다음에 대상 지역 주민들과 면담할 것이지, 아주 공무원으로서의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제예요. 어렵진 않아요. 좀 이제 빨리빨리 진행해 봅시다. (29번) 자,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 기사문. 시험이 냈으니까 기사문. 자, 신문기사문은 설명하는 글이에요. 설득하는 글 아닙니다. 설명하는 글이에요. 무엇을 설명하냐?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육하원칙이 있어요. 육하원칙. 말로 해줄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의 육하원칙이 있죠. 육하원칙에 맞게 기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규칙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 기사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평을 붙일 수 없어요. 주관적인 평을 붙이게 되면 뭐예요? 그거는 논설이 되고 논평이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제가 있고 제목, 부제가 있고 부전이란다. 그 다음에 전문이 있고 본문이 있어서 본문은 사건을 육하원칙에 맞게 쓴 게 본문이죠. 누가 음주자가 언제 어젯밤 새벽 2시 반에 어디서 어디 대로에서 무엇을 음주운전을 어떻게 마구잡이로 왜 술 처먹어서 이렇게. 자, 봅시다. 별 해는 밤 울산과 부산서 12일 열축제 열려라고 했어요. 얘가 표제고요. 그 다음에 붙임표 붙었죠? 얘가 뭐예요? 부제입니다. 부제. 그러니까는 표제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글 전체의 핵심이자 정확히는 핵심보다도 흥미를 돋을 만한 것이어야 돼요. 별에는 밤. 물론 이게 별에는 밤과 뭔가 관련이 있어야 돼. 별, 밤, 뭐 이렇게. 아니면 윤동주를 하든가. 하지만은 이 부제를 봐야지만 표제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제는 뭐예요? 표제를 설명 보충 도와주는 거예요. 아, 별에는 밤, 울산, 부산서 12일날 별축제. 아, 별축제. 그래서 표제를 이렇게 잡았구나. 이렇게 잡은 것이지. 참고로 여기에는 전문은 없어요. 전문은 없고 바로 여기서부터가 이만큼이 본문입니다. 본문. 전문은 없는데 전문 같은 경우는 뭐냐?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요약. 간단하게. 모든 기사에 전부 다 전문이 붙지는 않아요. 좀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큰 기사에 전문이 붙고 모든 기사에 전문이 붙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럼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죠. 뭐 있어요? 표제하고 본문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거 없는 기사는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부제가 붙지만 부제가 안 붙는 기사도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기사 이런 것들. 본문은 육하원칙에 맞게 쓴 것이죠.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설명으로 기사 내용을 요약한 전문이다? 아니지. 표제. 얘는 표제. 제목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을 제시하잖아요. 그치? 원인을 제시한 건 아니고요. 얘는 부제. 부제. 정답은 3번.
육하 원칙에 맞게 기사의 요지를 제시한 것이죠. 맞지? 아, 여기 전문이라고 했구나. 어디 보자, 다시 한번. 요거 전문이야. 미안. 실수. 여기가 전문. 얘가 본문. 본문 생략됐죠? 미안해요. 여기 전문. 전문은 요약한 것. 간단 요약한 것. 미안해요. 요거 지우자. 여기가 본문, 얘는 전문. 그래서 울산광역시 어쩌고 축제를 연다. 리을. 대중에게 관심을 환기하는 안 돼. 본문입니다. 본문이고요. 본문은 관심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사건을 그냥 육하 원칙에 맞게 쓰면 되는 것이고, 전문은 요약한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전문 있습니다. 실수할 뻔했네. 얘는 이제 출처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방직 7급 시험인데 신문의 요소에 대해서 다 설명했죠. 다 물어봤죠. 하나만 더. 예전에 다른 직렬 시험에 출제된 것인데 하나만 더. 기사문 읽기 방법. 기사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된 거야? 발췌독 하는 거야, 발췌독. 어떤 거 제목을 보고 내가 관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만 뽑아보는 것이죠. 원래 신문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페이퍼 하나를 다 보는 거잖아. 신문 페이퍼 이거 긴 거 이만큼을. 요즘에 포털로 보니까 그걸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제목이 뭐예요? 표제를 보고 필요한 기사만 뽑아보는 겁니다. 참고로 표제를 봤는데 흥미가 있다. 그럼 바로 본문으로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제로 갈 수도 있어요. 그치? 표제 보고 부제 보고 재밌겠는데 근데 볼만한데 근데 전문을 다 보자니 시간 없고 그러면 뭐예요? 본문을 다 보자니 시간 없고 그러면 전문만 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있어요? 표제를 보고 관심이 있으면은 본문을 볼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발췌독. 필요한 것만 뽑아 읽는 발췌독이 바로 신문 읽는 방법이에요. 시험에 출제됐어요. 시험이 완전 바뀌었지, 신문이. 내가 이제 다니던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 초반 이럴 때는 지하철 타면은 전부 다들 이제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기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들 신문지 이렇게 펴가지고 신문 보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원래 신문은 조간이 있고 석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동아일보, 그 다음에 뭐 있어 조선일보 이런 것들은 다 조간신문이고요. 석간신문은 저녁신문이에요, 저녁신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됐지만 신문을 페이퍼로 팔지 않잖아요, 지금 다. 근데 옛날에는 길에서 신문이요 이렇게 팔고, 그 다음에 보면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자, 신문이요, 조간신문이요, 오늘 해외 기사, 토픽 기사 뭐 떴어요, 막 이런 식으로. 호외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포털 기사로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많이 바뀌었지만은, 옛날에 이제 지하철 타면은 퇴근 시간대 이제 석간신문이 있었어요. 석간신문이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석간 새로운 기사 떴어요. 누구누구 사퇴했어요. 아니면 무슨 북한이 미사일 쐈어요. 이런 식으로 석간신문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신문 거기서 그 자리에서 사가지고 보면서 표제 보면서 이거 재밌겠다 이거 보여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죠. 오늘 또 거기 일면 기사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렇게 신문 파는 애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그랬죠. 참 옛날 일이 됐습니다. 지울게요. 저는 이 문제를 여기다 넣었지만은 비문학에다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면은 지하철역 앞에 이렇게 신문 파는 가판대가 있기는 있어요. 보면은 구두도 팔고, 담배도 팔고, 구두를 판댄다. 구두도 수선하면서 담배도 팔고 종합적인 곳인데, 그런 데서 신문을 파는 곳이 있는데, 글쎄, 나도 지하철 타지만, 지하철 안에서 지금 신문 보시는 분은 정말로 보기 힘들어요. 이제 시대가 완전 바뀐 거지. 하지만 뉴스의 영향력과 언론의 영향력은 아직도 커요. 자, 31번. 경찰직 시험이지만 똑같이 회사에서 압점법 지키지 않습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이거 지금 경찰직 시험이고 경찰직 마지막 시험이라서 이제 경찰직에서는 국어가 없지만은 이런 식의 문제는 아직도 나와요. 2022년 작년까지 나왔어요. 자, 선고. 어쨌든 간에 뭐 있어요? 살아계신 남의 아버지는 춘부장. 선고는 뭐야? 돌아가신 내 아버지. 돌아가신 내 아버지는 선고. 살아계신 남의 아버지 춘부장. 오랜만이구나. 지금 보면은 잘 지내시지? 잘 지내니까 살아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남의 아버지가 뭐요? 춘부장. 있지? 나오셨습니다. 안 되고요. 아까 했죠? 3번이 맞고. 그 다음에 주사 맞고 가실게요. 안 돼요. 병원 손님에게 손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여기 주사 맞겠습니다. 주사 맞으셔야 합니다. 주사 맞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됐지. 동그라미 치고 정리합시다. 동그라미 치고 정리합시다. 담화, 지시표현, 그 다음에 대신 사용하는 거 대용표현. 지시표현, 대용표현. 지시표현, 대용표현. 보기의 설명을 참고로 할 때 가장 다른 것은 나는 그렇게, 그리하면. 그치. 지시표현이죠. 지시표현이죠. 나머지 대용표현이죠. 사랑해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를 기다린다 나를 응원해주는 초인말이다. 읽고 또 읽어라 그리하면 전부 다 대용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글자가 어법에 맞지 않는 글자이다. 얘는 뭐예요? 그 글자로서 글자를 지시하는 지시표현. 이렇게 하면 되지. 지시표현, 대용표현. 지시표현, 대용표현. 그치? 지시표현, 대용표현. 하나 알아뒀으면 됐습니다. 지시표현이 있고 대용표현이 있고. 됐죠? 33번은 별표 쳐보세요. 여기 별표 쳐보세요. 중요표 좀 해보세요. 알아둡시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하는 문제. 좀 도표 자료죠. 뭐 시각 자료도 있고 도표 자료도 있고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자료 잘 안 하는 건 아닌데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있지 그거 개편된 2025년 예시문항 거기에는 자료 제시용 문제가 들어갔어요.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는 문제는 개편되는 문제에서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림, 도표 이런 것들. 얘는 표니까. 혹시라도 내후년이 여러분들 개편되는 문제의 시작인데 그 영향을 내년에도 받을 수가 있으니 잘 봐라. 여기 써두세요. 이렇게 자료 제시형 문제, 자료를 분석하는 제시형 문제에서는 이 자료에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네? 자료를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잘 봐. 우리 그런 게 있잖아.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또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 새끼가 못 알아들어. 야, 너 왜 내 말 뜻을 못 알아듣냐? 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거잖아. 내가 이만큼 말했지만은 이만큼 말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잖아. 이런 의도가 있겠지. 잘 봐. 일단은 먼저 A국 여성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을 나타내는 표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이라고 말했어요. 얘는 공통사항이죠.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것이죠.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거예요.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 인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잘 봐. 15세 이상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애들 여성 경제활동 얼마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 참가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어때요? 086 이해돼요? 이렇게. 그치?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습니까? 하락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얘를 갖다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어쨌든 간에 봐봐요. 여성 15세 이상 여성 경제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여성 경제 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 그러니까 뭐야? 여성들이 경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참가하는 비율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는 어떻게 말하면 좋아요?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줄었으니까. 이런 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얘는 도표가 간단하니까. 근데 도표가 글쎄 어디까지 복잡하게 나올라나. 참고로 여러분들 2025년 개편된 문제는 요 정도 수준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개편된 문제, 2025년 개편된 문제를 면밀히 계속 보지만은 결국엔 나중에는 어느 정도 기본을 쌓았느냐,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을 쌓았느냐,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얼마나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인가, 확실하게 문제의 정답을 고를 수 있는가의 문제야. 이 얘기는 좀 더 많이 해볼게요. 솔직히 개편된 문제의 방향은 정리했어. 이제 그 방향에 대한 분석은 끝났거든요. 분명히 말하지만 기본 이론 필요해요. 문법에 대한 기본 이론, 화법 작문에 대한 기본 이론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바탕으로 얼마나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의 경우 좀 관건이 되겠지. 아까 그랬잖아. 조건에 맞는 쓰기 100% 나올 것인데 각 조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풀겠어. (34번) 문제도 얘도 비문학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어질 내용을 만들어 보는 거니까 저는 작성 문제, 작문 문제로 보았어요. 세상이 빨라지면 빨라지고 빨라졌다. 음악이나 영화의 속도도 빨라졌다. 요즘 사람들이 듣기에 시조창이나 수제천과 같은 음악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배트맨 교향곡을 연주하는 속도 역시 빨라졌다. 그리고 빨라졌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틀렸고요. 네. 시간에 얽매이지 말아라. 오히려 느려지니까는 틀렸고요. 수년간 틀렸죠. 속성이라는 말을 알아두면 좋겠죠. 결국에는 어휘 문제죠. 속성, 빨리 이루어지는 것, 빨리 이루는 것, 빨리 하는 것, 속성. 우리가 보면 속성, 단기 속성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지? 정답은 3번이고. 수제천은 신라 때 만들어진 악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전통음악을 이루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전통음악을 이렇게 연주하거나 하는 것들로서. 대표적인 보면은 고려소교 이런 것들을 수제천 음악으로 연주했는데 지금의 관점에서 들으면 되게 좀 지루하죠. 요즘엔 좀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정리합시다. 내가 41번인가에서 말해야겠다고 했지만은 여기서 한 번은 나왔으니까. 자, 2020년 또 나온 거예요. 때 되면 나올만 하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랜만에 최대리하고 오붓하게 대화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지?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제가 해설지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한 김대리에게 이 부장은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었다고 말하죠. 이게 즐거웠는지 아닌지는 이 부장만 아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밑줄 그어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야, 너 때문에 늦었잖아. 아, 왜 늦고지라 이 말하기보다는 괜찮아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말한다, 설명한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줄이고, 그치?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줄이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죠. 얘는 요령의 경륜이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줄이고 이득이 되는 표현을 극대화하는 것, 요령의 경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안 써야 되겠지. 왜 늦었어?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는 표현을 높여야 되겠죠.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네가 늦었지만 오히려 나에게는 당신에게 이득이 됐다는 거잖아. 당신 통해서 당신이 늦었기 때문에 즐거웠다는 이득이 되는 표현을 쓴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말해야지만 공손한 대화가 되는 거니까.
아이고 오늘 박 부장님은 못 오신다고 전해달라셨어요? 그럼 우리끼리 합시다. 그러니까 뭐야? 2번. 그치? 얘가 요령의 경률. 얘가 요령의 경률. 자, 합시다. 1번 의견 차이를 최소화한다. 뭐다? 동의의 경률. 나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없앤다. 뭐예요? 관용의 경률.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하라. 찬동. 그치? 찬동의 경률. 이런 식으로 요력이 됩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주로 보면은 공손성의 원리 중심으로 나오지. 하지만 협력의 원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게 맞아요. 공부해 두세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다가 무슨 경률이니 뭐니를 몰라도 2번으로 풀 수는 있지.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하니. 내 말 이해되냐? 여기다가 무슨 공손성의 원리니 무슨 경률이니 뭐니를 몰라도 가장 알맞은 곳을 골라야 한다면은 2번으로 풀 수 있지. 그치? 하지만은 공무원 시험이잖아. 앞으로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겠다는 거야. 여기다가 1번 무슨 경률, 2번 무슨 경률을 쓰는 것은 옛날 문제. 앞으로 공무원 시험은 무슨 개념을 암기하지 못해서도 지문의 논리와 내용을 보면서 이해하고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는 것으로서 이런 것이 앞으로 공무원 시험의 출제 방향이어서 몰라도 2번으로 답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사람 중에서 나만 잘해야 되는 것이고 나만 잘하기 위해서는 나만 정답을 빨리 내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률 이해 설명 없이 그냥 들이댄다고? 그러면은 10문제 풀고 시간 다 잡아먹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공손성 원리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리고 무슨 경률이지? 아 2번하고 동의 경률 이렇게 요령의 경률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시간이 빠른 답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2025년 개편된 시험의 방향일 거야. 일과의 방향이지. 그리고 2024년도 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니까 꼭 좋은 결과 내기를 바랍니다. 요 며칠 확실히 보면은 그 개편된 시험 문제 방향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따가 한 문제 더 합시다. 또 출제가 됐으니까. 자, 밑줄 그어봅시다. 밑줄 그어봅시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 뭐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인터넷이니까.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 모두 나와야 돼요.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하고 관련이 없죠.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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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 출제가 되겠지 당연히. 왜냐하면은 얘는 뭐야? 이 많은 것을 읽는 게 힘드니까. 결과적으로 화법하고 작문 문제는 또 뭐의 문제이기도 하다? 비문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 쉽다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즘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스마트폰을 너무 지나치게 중독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 그거 인터넷 도박. 이 스마트폰 도박. 요즘 학교는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교사 출신이어서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는 교사들이 꽤 있잖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반 교실은 지금 압수라장 난리나. 수능 끝나서 학생들이 학교를 안 와요. 자, 기사별 마무리 표현이죠. 재밌어요. 소송이나 다툼에 관한 소식은 잘 해결되길 바람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할 경우에는 뭐예요? 새삼 돌아본다 큰일 나죠. 새삼 돌아보지 않아요. 뭐 무슨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측 의견이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립된 표현을 써야 되겠죠. 뭘 새삼 돌아보긴 뭘 돌아봐. 사건이 터지고 결과가 드러나기 전 소식은 뭐야? 귀추가 주목된다. 알아둡시다.
귀축, 여러분들 해설제에다 넣어놨어요. 귀축, 뭔가가 돌아가는 형편, 귀추, 돌아가는 형편, 상황, 귀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 귀추가 주목됩니다는 뭐예요? 무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형편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리을 썹시다. 알아둡시다. 호자가 남자 여자가 붙으면 좋을 호자. 그치? 좋을 호자. 그래서 뭐예요? 뭐뭐와 무슨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호사가라 그래요. 호사가. 연애 스캔들 소식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호사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떠들고 자빠졌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니 입방아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입방아는 부정적인 뜻이잖아. 예를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입방아 떠시냐? 큰일 나지, 그치? 어르신께서 선배가 형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 호사가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에 속하기 때문에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좀 넘어갑시다. 38, 39는 너무 지문도 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조금 안 맞으니 40번 문제로 갑시다. 소방직 시험에 옛날에 국어가 있었고요. 지금은 없어졌죠. 아직 뭐 발표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소방직은 경력직 시험에서 국어가 있기는 있어요. 얘는 넘어갈게요. 39번까지 넘어가고 40번으로 갈게요. 아, 또 나왔죠. 공감적 듣기, 공감적 대화, 적극적 듣기, 그치? 적극적 듣기, 적극적 대화, 공감하며 듣기, 공감하며 말하기, 그치? 공감적 대화. 용어 하나하나 정리해 둡시다. 상호 교섭적 행위, 서로 간에 소통하는 것을 상호 교섭이라고 해요.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상호 교섭해야 되겠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대화의 원리인 뭐예요? 공손성의 원리,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거, 이게 바로 공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은 상대방의 말을 지적하거나 문제점 제시하는 거 아니야. 비판하는 거 아니야.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소통이고 공감하는 거죠. 소통과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감정이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입은 그렇구나.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 그렇지. 속이 상하겠구나. 됐어? 2번 안 돼요. 안정감을 가져봐.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해결책 제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계속 공부를 하니 지치는 것 같아. 몸이 지치면 공부를 하기도 힘들어지지. 고민만 하지 말고 좋은 방법을 찾아봐.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지금이 얼마나 중요신데? 아, 큰일 나죠. 그치? 이런 것들은 뭐야?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죠. 정답은 1번인데 봐봐. 잠깐 쉬었다 갈 건데 계속해서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지. 그리고 많이 출제하고 있지. 그치? 2021년, 2022년이 되면 더 심할 거야. 그리고 지금은 딱 정리됐어요. 반드시 화법, 작문, 정해진 거 3문제. 정리됐죠. 어디로 갈까나 이거 다 하면은 좀 그렇고 좀 잠깐 쉬었다가 42번으로 갈게요. 여기 41번 좀 빼고 오늘 많이 했던 거니까 42번 빼고 42번으로 갈게요. 잠깐 지금 쉬는 게 맞지? 잠깐 쉬었다 갑시다. 예.